안녕하십니까, 임창덕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코칭에 대한 이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코치 연맹 ICF가 있고요. 한국에는 이제 한국 코치 협회가 있습니다. KCA라고 하죠. 그 국제 코칭 연맹에서 정의하는 코칭의 정의는 인생, 경력, 비즈니스와 조직에서 뛰어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속적이며 전문적인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한국 코치협회에서는 개인과 조직이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최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수평적 파트너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잠재력을 발견하고 끌어내어 실행하고 개인과 조직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코칭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줄딱동시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병아리가 깨어나기 위해서는 바깥에서는 어미가 쪼아줘야 되고 안에서도 병아리 새끼가 이제 같이 쪼아줘서 그래야 이제 쉽게 이제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개인과 조직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최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이제 수평적, 아까 파트너십이라고 그랬고, 이거 줄딱동시인데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쪼아야 한다는 의미로 사람의 자아실현과 잠재력 개발을 위한 고객과 코치 사이의 파트너 관계를 코칭이라 한다라고 있습니다. 코칭은 코치와 발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개인이 잠재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발견 프로세스를 통해 목표 설정, 전략적인 행동, 그리고 매우 뛰어난 결과의 성취를 가능하게 해주는 강력하면서도 협력적인 관계다라고 미국의 세계 최대 글로벌 코치 양성 전문기관인 CCU에서 정의를 했고요. 코칭은 코치와 피코치, 클라이언트, 코치 E 간의 강력하고 협력적인 관계로서 발전 과정을 통해 목표 설정, 전략적 행동, 특별한 성과의 성취를 가능하게 해주며 인간의 능력 개발에 초점을 맞춘 지식체계, body of knowledge이자 스킬이며 way of connecting, 연결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칭은 코치와 코칭받는 사람 모두를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상호 발전적이다라고 말할 수. 코칭은 상대방 중심적인 행위이고요. 코칭은 상호 발전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코치는 사람들이 더 높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과 조직의 변화와 성장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코칭을 하다 보면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화제를 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이 집중하는, 온전히 사람을 코칭하라, 이런 말. 코칭은 코치와 발전하는 의지가 있는 개인이 잠재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발견 프로세스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인 행동으로 뛰어난 결과의 성취를 가능하게 해주는 협력관계. 코칭이란 코치가 코칭받는 사람에게 직업적 또는 개인적인 성과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지속적인 파트너십. 코치는 경청하고 관찰하는 데 있어서 고도로 훈련받은 사람이며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그들의 필요에 접근해가는 방법에 숙련된 사람. 코치는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로우 코칭 모델을 개발하신 존 히트모어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코칭에 대한 정의를 보면 코칭은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보다는 스스로 배우도록 돕는 게 코칭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이제 국내에 나온 책인데요. 코칭 리더십이라는 이 제목으로 이제 출판된 책이 있습니다. 보면 내용을 보면 비즈니스에 코칭을 도입해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는 사람이 이제 바로 히트모어인데요. 그는 이노골프라는 강습회에서 골프 강습을 하던 어느 날 코칭을 받은 사람의 실력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게 향상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골퍼들이 히트모어 코칭을 받고 수영 실력이 개선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코칭을 받는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기업에 코칭을 도입한 히트모어는 높은 성과를 거두며 전 세계 비즈니스 코칭을 확산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992년 그가 코칭 경험을 바탕으로 쓴 성과 향상을 위한 코칭 리더십은 전 세계 주요 기업의 리더들 사이에서 이제 리더십의 필독서로 이제 자리를 잡았고요. 코칭 리더십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학교, 종교기관, 병리기관 등의 조직 리더들에게서도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다. 그리고 즉 어떤 분야든 조직원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목표 달성에 코칭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코칭의 핵심은 조직원이 자율성과 책임을 갖게 함으로써 그들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시가 아닌 질문을 통해 조직원이 스스로 개선 방안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직적 조직 문화가 수평적으로 변하고 일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밀레니얼 시대가 이제 등장하며 기업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이 증가하는 현대에 이르러 저자의 리더십 철학은 더욱 적합하고 지속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책의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이제 컨설팅은 이제 컨설턴트가 문제를 진단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그 뒤 생각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반면 코칭은 의뢰인이 더 전문가라 생각하며 절대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으며 질문을 통해 고객 스스로 솔루션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코치입니다. 그리고 영어 코칭에는 그때 얘기했죠. 여경 마차를 비롯해 장거리 버스가 객차를 탈 것이라는 의미와 스포츠 경기 전반의 지도자 및 특정 상황에 대처하는 준비를 돕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코칭은 조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찰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코칭에 대한 정의,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유사한 말 계속 반복적인데 이게 좀 귀에 익숙해져야 되고 그래야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재 나갈 때 이제 쉽게 이제 받아들여지거든요. 처음 접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들이 잘 안 와닿고 입에 잘 안 익는데 자꾸 이렇게 듣고 말하고 반복하면 이제 익숙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되더라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표준 교재로 코칭의 이론과 실제라는 이 책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게 이제 주 교재가 되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게 코칭 심리학을 이제 제가 부교재로 선택을 했는데 코칭 심리학 그 화면에 나오는 이 PPT 나오는 이 내용이 이 교재보다 좀 심리학적인 부분을 더 터치해서 너무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서 이 책으로 정했고요. 그 책에서 말하는 코칭 심리학이라는 그 보면 코치가 피코치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코치의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설정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도록 도우며 궁극적으로 피코치의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책의 저자가 이제 탁진국 씨거든요. 이분이 이제 코칭 심리학에 되게 이제 저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이제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코치 연맹의 이제 그 원어를 보면 Partnering with the client in a thought-provoking and creative process that inspires them to maximize their personal and professional potential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게 thought provoking, thought 생각이고 provocation, provoking 자극, 뭐 도발을 provoc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나게끔 한다는 이런 게 이제 thought provoking인데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를 도와주는 파트너 관계가 있는 게 이제 코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생각과는 차이가 있으며 본질적으로 숙고되어야 하는 것, 자기 자신 안에서 생각되고 있는 것, 즉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에 관하여 생각하도록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코칭은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돕기 위한 과정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과 관점의 전환을 촉진합니다. 이 과정은 개인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동기부여를 통해 기대하는 결과를 이루도록 지원하며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코칭의 핵심 요소는 성장, 변화, 행동, 지원, 칭찬 등이 있습니다. 코칭이란 인생, 경력, 비즈니스와 조직에서 뛰어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속적이며 협력적인 관계. ICF 코칭 과정을 통해 고객은 배움을 보다 심화시키고 성과를 향상시키며 인생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great coach is making his players see what they can be rather than what they are. 그들이 현재 있는 상태보다
그들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보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제 훌륭한 코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코칭은 뭐 뒤에 코칭 철학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이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홀리스틱하다. 그리고 제2 철학은 필요한 대답은 모두 그 사람 내부에 갖고 있다. 그래서 코치는 답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고 상대편으로 하여금 답을 스스로 도출하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수평적인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답은 그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자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코치가 되겠습니다. 이제 3원칙은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칭 여러 가지 정의를 보면 코칭은 현재 상태에서 원하는 상태로 인도해주는 리더십 기법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코칭은 스스로 깨닫고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여 원하는 목표 달성을 돕는 대화 기술, 태도, 철학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코칭은 스스로 판단함. 코칭은 많은 잠재 능력과 가능성을 발견함. 코칭은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거고요. 코칭은 행동에 포커스를 맞춘다. 결과적으로 행동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코칭은 행동 실행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코칭을 통해 리더는 효과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 그 개인별로 코칭의 정의를, 코치들이 내리는 정의를 보면, 코칭이란 다른 사람의 퍼포먼스와 발달을 촉진하는 기법, Art of Facilitation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코칭이란 개인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여 그 사람의 능력을 최대한 높이는 것. 이건 휘트모어가 한 얘기고요. 코칭은 개인 지도와 지시, 설명의 형태로 다른 사람의 퍼포먼스와 발달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칭의 핵심은 발견, 깨달음, 선택을 하는 데 있고요. 그것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답을 찾아내게 한다는 것. 삶의 풍요와 변화를 가져오는 선택을 반복함으로써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효과적으로 지원해주는 방법이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코칭이라는 이제 사고를 계속 자극하는 창조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클라이언트가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에 있어서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코치와 클라이언트의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코칭이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학습력을 전제로 상대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개개인의 다양한 특성과 성장을 인정하며 적재적소에 일을 맡기고 현실적,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해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동시에 서로 배우고 지원하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휘트모 얘기 나오는데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수행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하도록 돕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코칭에 대한 대상, 목적, 그리고 방법 등 세 가지 요인을 포함하면 코치가 피코치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코치의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도우며 궁극적으로 피코치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의를 다시 우리 아까 앞에 좀 전에 보면 자기 인식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요. 자기 인식에 대해서 나왔는데 자기 인식을 다시 한번 보면 현재 상황에 대한 민감성을 유지하고 직관 및 성찰과 자기 평가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인식하는 게 이제 자기 인식이라고 코치협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소는 상황 민감성 유지, 직관과 성찰, 자기 평가 등을 하고 있고요. 그 한국 코치협회에서 말하는 코치의 자기인식 관련된 내용에 보면 현재 상황에 대한 민감성을 유지하고 직감 및 성찰과 자기 평가를 통해 코치 자신의 존재감을 인식한다. 이거는 코치 입장에서 이제 자기 인식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근데 요즘은 그 자기 인식, 자기 만족 등등등 많은데 최근에 나온 것은 이제 자기 연민이란 말이 요즘 많이 들리는데요. 요즘 우리 보면 그 자기 막 자존심을 세워서 하신 분이 많은데 오히려 지금 시대에는 자존감보다는 자기 연민이 오히려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연민은 인간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인식에 생겨난 건데요.
이것을 확실히 이해한 사람은 역경을 더 빨리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기 연민, 셀프 컴패션. 한번 우리 저 카드 뉴스라고 보면 자존감보다 자기 연민을 연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런 바보 같은 이러고도 내가 인간이냐 미쳤어 정말. 이거는 쉽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이죠, 그죠? 근데 나에게 정말 가혹한 사람은 나 자신일 때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자칫하면 나르시시즘에 빠지기도 하는데 자존감이 정답이라는 재밌는 사례들이 자존감이 정답이 아니라는 사례들이 많이 있죠. 1987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매년 25만 달러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했더니 성적 향상과 따돌림, 마약 등 청소년 범죄 감소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습니다. 프로젝트 결과 자신의 능력을 믿게 된 아이들이 오히려 공부를 덜 열심히 하는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이제 역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존감은 나르시시즘 같은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는 불쌍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자기 연민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 자기를 알아차리고 인식하고 자기 연민을 느끼고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코치 역할은 과연 그러면 뭘까? 지금까지 이제 코칭의 이제 의미, 정의 등등을 이제 봤고요. 자, 그러면 코치 역할은 뭐가 될까?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되겠죠. 뭐 여행 가이드, 안내하는 이런 가이드 역할도 해야 되고, 여기서 가이드는 답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마부가 이제 말을 이끄는 것처럼 약간 그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요. 또 스리테이터, 뭐 성장을 촉진하는 촉진자 역할도 해야 되고요. 서드 아이, 제3의 눈, 당사자가 제3자의 눈, 고객이 볼 수 없는 부분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서드 아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발견하고 명확하게 하고 협력하는 것. 고객의 자기 발견을 촉진하는 것. 고객 스스로가 해결책이나 전략을 나타내고 이끄는 것. 고객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코치는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을 이렇게 도와줍니다. 주는데 개인이나 조직이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코치는 필요한 도움과 자원을 제공합니다. 코치는 동기부여와 성과 관리를 지원합니다. 개인이나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동기부여 요소를 발견하고 성과를 평가하며 개선하는 과정에서 코치는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코치는 실력 향상과 자기 개발을 도와줍니다. 개인이나 조직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코치에게 이제 필요한 이제 두 가지 자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정신적 역량, 두 번째는 전문적 역량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신적 역량을 보면 코칭에 대한 올바른 철학, 인간관계에 대한 열린 자세, 인간에 대한 호기심과 신뢰, 책임감과 성실성, 도덕성과 올바른 가치관, 열정과 인간미, 높은 윤리성과 기밀 유지, 코칭에 대한 사명감과 피코치에 대한 존중이 이제 정신적 역량이 되겠고요. 전문적 역량도 이제 필요한데 그 내용을 보면 커뮤니케이션 능력, 코칭에 대한 전문 지식, 학습 역량, 코칭 과정에 대한 설계, 피코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절과 운영 능력, 필요한 영역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코치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코치는 개인이나 조직이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주는 이제 전문가죠. 코치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찾아줍니다. 둘째, 코치는 개인이나 조직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코치는 개인이나 조직의 강점과 장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셋째, 코치는 개인이나 조직의 성과를 최적화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도구를 제공합니다. 코치는 다양한 방법론과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코치와 이제 고객의 관계의 구축인데요. 첫째, 씩씩한 자기조정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코치는 고객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둘째, 고객의 강점과 잠재력을 인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코치는 고객의 강점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동기부여와 자원을 제공해야 됩니다. 코치는 고객에게 필요한 동기부여 요소를 제공하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자원을 제공해야 됩니다. 유능한 코치가 되는 자세는 첫째,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학습을 추구해야 합니다. 코치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회와 산업에 적응하기 위해 자기 개발과 학습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되는데요. 둘째, 다양한 코칭 기법과 도구를 습득해야 합니다. 코치는 다양한 코칭 기법과 도구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최적화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실제 코칭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코치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코칭 경험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시켜야 됩니다. 코치와 코칭. 코치는 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개인이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코칭은 이러한 코치가 개인이나 집단과 함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 기술, 자기개발, 성장 등을 촉진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국제코칭연맹에서는 전문적인 코치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 직업, 사업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관계를 갖는 자로 코치를 책에 보면 빌 캠벨, 실리콘밸리의 위대한 코치라고 이런 책이 있는데요. 에릭 슈미트라고 쓴 책인데 이게 전설적인 이게 코치인가 봐요. 여기 이 책의 내용에 잠깐 우리 코치 관련된 내용을 잠깐 언급하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실제 가장 많은 외로움을 느낀다. 그들은 주변 동료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지만 동시에 독립적이고 단절된 느낌을 받는다. 뚜렷한 자아와 높은 자신감은 자신들의 성공을 이끌었지만 동시에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있다. 주변에는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부족하다. 그들도 역시 인간이기에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나는 겸손한 사람과만 일한다. 코치는 듣기 싫은 것을 듣게 해주고 보기 싫은 것을 알려준다. 이를 원하지 않는 이들은 코칭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거는 코치가 이제 그 클라이언트나 코치 P코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싫은데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코칭의 효과를 최대한 얻고자 하는 사람은 코칭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자세가 된다는 거죠. 코칭 제자를 선택할 때 빌은 직책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선택했다고 얘기하네요.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코칭은 코칭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코칭을 배우면서 코칭 시 코칭에 몰입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인 고객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에 코치는 고객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코치의 답변을 들은 적이 있다. 코칭이라는 것은 고객 중심적인 프로세스이고 고객 자신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원하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객이 의욕이 없다면 코치는 그 케이스를 취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코치는 제자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지도 알아야 한다. 즉 제자의 강점과 약점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고 제자들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까지도 알아야 한다. 어떤 부분에서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어떤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코치는 제자들이 자기인식, 이것도 자기인식도 나오네요. 셀프 어웨이너스를 더욱 높여 스스로 보지 못하는 자신의 단점을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코치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코치가 되기 위한 적성 검사인데요. 여러분 나중에 이것도 제가 나눠 드릴 거고요. 우리가 이제 코치나 뭐 상담가 등등 뭐 티처나 멘토 에 자기 적성에 맞는 부분이 있고 이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코치가 되기 위한 적성 검사 아마 25개 될 텐데 제가 이 검사지를 나중에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면 코칭 기술을 배우거나 독립적인 코치가 되는 길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문장을 읽고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25문장인데 여기서 본인이 해당이 된다 그러면 체크해 주시고요. 7번부터 현재 14번 문항이 있고요. 15번부터 22번까지 이제 문항이 있고요. 23번부터 25번까지 문항이, 이 중에 20개에서 25개 해당되면 당신은 사실상 코치와 다름없다.
코칭 많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정식 교육을 받으면 타고난 강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고 15개에서 19개 정도 해당되시는 분은 훌륭한 코치의 사지를 가지고 있다. 코칭이 직업으로 적당하지 않더라도 코칭 기술을 배우면 현재 업무와 삶의 질을 확실하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코칭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 코칭은 상호 커뮤니케이션이다. 코칭이 성립되려면 코칭을 하는 사람과 코칭을 받는 사람이 존재해야 하며 둘 사이에는 풀어야 할 숙제 혹은 이루어야 할 공동의 목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대화를 가지며 상호 간의 책임의식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시간과 장소에 관한 약속을 지키며 신뢰성을 가져야 함과 동시에 문제 해결을 점검하는 피드백을 가져야 한다. 코칭 철학. 우리가 파랑새라는 그 소설을 보면 결국은 행복을 찾아 나서 파랑새를 찾아 나서지만 결국 나중에 봤더니 파랑새는 그 집안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 그 연금술사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 보물을 찾아 떠나지만 돌아와 보니 그 근처에 주변에 있었다 이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행복은 추구하거나 바깥에서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다. 즉 인간의 행복은 사건이 아니라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해석이 작용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내면에 다 행복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외부적으로 찾으려고 하는데 실은 그 자원 그런 가능성은 다 내부에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그걸 이제 발견하도록 하는 게 코칭이고 코칭은 그걸 발견하도록 하도록 돕는 것이 이제 코칭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가 그 행동을 유발하는 거 보면 이제 보통 동기가 이제 많이 좌우되는데요. 이 드라이브라는 책에 보면 외적 동기, 내적 동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외적 동기를 가진 사람은 일이 끝나면 외투와 가방을 챙기고 내적 동기를 가진 사람은 오늘의 반성과 내일 할 일을 챙긴다. 이렇게 있고 외적 동기를 가진 사람은 즐거움만 같이 하려 하고 내적 동기를 가진 사람은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을 같이 한다. 외적 동기를 가진 사람은 보상만 받으려고 하고 내적 동기를 가진 사람은 더 나은 개선을 하고 실천한다. 내적 동기, 외적 동기,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내재적 동기는 자기 만족에 의해서 하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런 거고 외재적 동기는 인센티브에서 하는 거, 돈이라든가 보너스 등 외부적 요소에 의해서 그 행동을 하는 그런 걸 이제 외재적 외부 동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외적 요소, 내적 요소 구분하는데 쉽게 예시를 보면 돈, 유명세, 지, 평가를 위해서 하는 게 외적 요소고 내부적인 동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게 이제 내적 동기고요. 내적 동기를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게 이제 코칭인데 우리 그런 말 있죠. 우리가 급여를 보면 매번 이렇게 이렇게 임금 협상을 해가지고 급여를 올리고 이런 거 있는데 인센티브 올리고 급여를 올리고 그러면 우리가 급여를 받으면 사실 급여를 받으면 일을 다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인간의 본성상 이게 앵커링 효과를 발생시켜가지고 일단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되면 200만 원이 이제 기초 가격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또 히돈 어댑테이션 쾌락 적응이라 그래서 쾌락이든 뭐든 금방 적응하기 때문에 금방 또 실증을 느껴요. 그리고 우리 허츠버그의 투 요인 이론이라는 걸 보면 여기는 이제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으로 나누고 있는데 위생 요인, 동기 돈이 웬만한 인센티브가 돈 이걸 대부분 위생 요인으로 구분하거든요. 근데 이 위생 요인이 충족이 되면 이게 만족이 되는 게 아니고 불만족이었다가 불만족이 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급여를 조금 주다가 많이 주더라도 이게 돈은 위생 요인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으면 만족으로 가는 게 아니고 기존에 불만족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그게 이제 위생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급여를 아무리 많이 올려줘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허츠보가 있습니다. 코칭 철학 가장 많이 듣는 이제 코칭 철학을 보면 이런 거죠. 인간은 스스로 답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홀리스틱하다, 전체적이다 이런 거고
답을 갖고 있다. 리소스풀. 리소스는 자원이잖아요. 풀은 풍부하다. 뭐 가득 찼다는 거니까 자원으로 가득 찼 그런 존재고 크리에이티브 아주 창의적인 존재다. 답을 스스로 낼 수 있는 그런 창의 존재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칭 철학 전인성, 뭐 가능성, 창조성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전인성은 인간을 전인적 존재로 보고요. 그 다음에 또 가능성을 보면 내면의 무한한 잠재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창조성, 인간을 창조적인 존재로 본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코칭 철학이 되겠습니다. 코칭 철학, 한국 코치협회 2003년도에 이제 말한 이제 코칭 철학을 보면 모든 사람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 코치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코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든 문제, 모든 이슈에 대한 답은 고객 내부에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답을 찾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에노모토 이제 히데타케 마법의 코칭 저자의 말을 이제 좀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이분이 이제 그 에노모토 히데타케인데 예전에 제가 이분은 전혀 줌 강의로 이분은 현재 미국에 일본에 있고 한국 독자들하고 이제 줌 강의를 할 때 제가 이제 서울 가면서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런 걸 제시했고 한국 코치협회가 유사하게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분이 이제 코칭 철학을 뭐라 얘기했냐면 모든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해답은 그 사람 내부에 있고 그 해답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동양인들은 철학적 근본을 중시하고 서양인들은 실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이제 코액티브 코칭으로 이제 유명한 세계 최대 코칭 회사 중 하나인 미국 코액티브 트레이닝 인스티튜트의 코칭 철학 네 가지를 보면 첫째, 사람을 크리에이티브하고 비슷하죠. 리소스풀하고 홀리스틱한 존재로 보는 것이다. 전인적인 사람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변혁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며 그 순간에 초월준 개념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코칭의 이제 전문성이란 뭐냐면 코칭의 이제 작동 원리와 기능을 이해하고 관련된 이론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 코칭 실무에 대한 통지를 갖추고 있는가, 코칭에 대한 메타 엔진 능력, 피코치의 개인적 성향과 요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는 최적의 맞춤의 코칭 능력이 이제 코칭의 전문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코칭 철학이 탄생한 배경을 보면 뭐 인문주의 심리학, 뭐 칼로 저슨 인본주의 이제 상담가죠. 펄스 뭐 이런 메슬로 이때부터 이제 출발하고요. 오늘 뭐 상식적으로 그냥 잠깐 이 자료는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가장 뭐 아까 뭐 홀리스틱 이야기했는데 이 게슈탈트 심리학이라고 게슈탈트는 이제 독일어로 이제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밑에 보면 ABC 가로로 12, 13, 1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3이 숫자로 봤을 때는 이게 13을 읽고요. 이게 만약에 숫자가 아니고 ABC로 나왔을 때 이걸 B로 읽거든요. 그 나름대로 이거를 13이라는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의 전체로서 이해를 한다. 이게 이제 게스탈트 심리학이고요. 이걸 활용한 이제 심리 치료 기법이 있는데 여기서 대표적인 게 지금의 now and here에 집중하고 자기 책임, 뭐 자각, 직접적인 경험 이 요소에서 이제 게스탈트 이제 심리학, 게스탈트 상담을 하는데 응용을 하고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코칭의 접근법. 이건 이제 영국 SGCP 소속 코치들이 과연 자주 하는 접근법이 뭐냐를 이제 본 건데요. 해결 중심 이런 접근법을 많이 쓰고 인지행동, 목표 중심, 행동주의, 인지주의, 인간 중심, NLP, 인본주의, 문제 중심 이런 접근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 이런 내용을 이제 조사한 결과고요. 그럼 국내 코치들이 자주 사용하는 접근은 뭐냐? 긍정심리학,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 칼로 조스의 인간중심 상담, 뭐 NLP, 해결중심 상담, 뭐 이런 걸 이제 많이 활용하더라는 거죠.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코칭에 이제 활용되는
이론을 보면 이제 사회심리학, 사회적 행동에 관한 여러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인 사회심리학, 학습을 통한 인간 또는 동물의 행동 변화와 그 원리에 대해 연구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인 학습심리학, 인간의 생애를 통하여 심리 성장, 발달 과정을 심리학 이론을 배경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인 인간 발달 심리학, 그 다음에 조직의 효율성 높이기 위하여 조직이 갖는 여러 요소들을 분석하는 심리학, 이게 이제 조직 심리학이거든요. 등 심리학 여러 분야와 실존주의와 현상학과 같은 철학이 이제 이제 심리학 코칭에 녹아드는데, 보통 이런 심리적인 거는 상담에 많이 활용됐는데, 이게 이제 코칭하고 결합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코칭 심리학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인지행동 이론. 개인의 감정과 행동은 인지 과정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어서 인지 과정을 수정할 경우 감정과 행복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이론이고요. 목표 이론. 코칭 과정에서 피코치가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목표가 명확해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쓸 수 있다. 스마트 뭐 보통 우리 목표를 설정할 때 뭐 스마트에 따라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거 아시죠? 뭐 specific, measurable, attainable, realistic, time bounded 뭐 이렇게 5가지 성격에 맞는 목표를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할 때 이제 스마트 이런 거죠. 그다음에 변화 이론, 시스템 이론 이런 것도 이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 근거 기반 코칭,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론과 지식. 그러니까 이 코칭은 말 그대로 코칭 심리니까 코칭에 이제 심리적인 요소가 이제 많이 가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 심리학도 가미되고 사회 심리학, 상담 심리학, 인지 심리학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코칭을 할 때 이제 바탕에 이건 잘 안 보이실 텐데 뭐, 뭐 코칭 이론적 접근법에 따라서 코칭 영역 관련된 영역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보내드리면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코칭에 영향을 준 심리학파 1960년대부터 이제 활발하게 발전해온 이제 메슬로우의 인간 중심적 접근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참 만남 집단과 자기 성장 집단 등의 인간 잠재력 개발 운동을 거쳐 최근 마틴 셀리그만 등을 중심으로 한 긍정 심리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철학은 당연히 뭐 코칭 영향을 주죠. 보면 철학, 스포츠, 사회과학, 도시교육, 심리학, 언어, 경영, 생물학 모든 게 이제 코칭 영향을 주고 특히 이제 심리학인데요. 그 심리학에서 코칭 심리학은 약간 기초 심리학이 아니고 응용 심리학, 그죠? 코칭하고 심리학의 결합이니까 응용 심리학. 요거는 우리 마틴 셀리그만의 이제 긍정 심리학을 이렇게 우리 갖고 오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박사님인데 안양대 아마 교수님하고 계실 텐데 이분하고 안양 그 오피스텔에서 이제 코칭 심리학, 긍정 심리학 강사 자격증 과정을 같이 공부하는데 이분이 이제 개그맨 권정찬 씨하고 이제 나란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점심을 먹으며 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이런 자격증도 있고 한데 그때는 별로 이제 쓸모없고 할 줄 알았더니 지금 봐서는 이렇게 또 강의하고 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한 것 같습니다. 뭐 코칭 창시자들과 영향을 미친 심리학자 뭐 다양하죠. 이렇게 표로 보면 이렇다는 코칭의 역할. 코치의 역할. 미래의 지도자는 거장이 아닌 명지이자 사령관이 아닌 코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오랜 베니스가 얘기했고요. 코치는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돕고 그들은 사람들이 현재 상태를 뛰어넘어 미래에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보도록 도와준다. 이게 이제 코치가 되겠고 사람들이 자신이 진정한 모습을 명료하고 삶을 깨뜨려 보며 진정한 자신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코치가 할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습 그대로 상대방을 대해주며 그 사람은 현 상태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잠재 능력대로 그를 대해주면 그 사람은 결국 그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게테가 얘기했네요. 참고서 효과는 어떻냐? 코칭을 받으면 코칭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강점과 가치를 발견하고 그죠? 이를 토대로 자존감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있고
내적인 동기를 얻을 수 있다. 자기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힘을 키울 수 있다.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던 욕구를 발견하고 진짜 문제를 찾아 해결할 수 있다.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 원활한 대인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감정을 다스려 외부의 자극에 유연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삶의 다양한 이슈를 스스로 해결하여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네요. 코칭 효과, 목표 달성. 코칭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죠? 코칭은 개인이나 팀이 원하는 결과를 도달하기 위한 전략을 함께 개발하고 이행하는 과정을 지원한다. 이렇게 있고요. 자기인식 강화. 코칭은 개인이 자기인식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칭은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고 행동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신념과 가치에 대해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성과 향상. 코칭은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개인이나 팀이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기술, 전략, 그리고 리더십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 있죠. 인생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긍정, 절대 긍정, 삶의 낙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약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비슷한 설화가 있어요. 공덕청과 흑암녀라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마치 한 몸처럼 같이 있다는 것을 이제 빗댄 용어인데, 항상 우울하지만 항상 늘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 긍정적인 이끌어내는 게 코칭이 됩니다. 코칭 효과. 코칭은 코치와의 코칭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여 지금까지와 다른 통찰을 가지게 되어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이나 대인 능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력이 강화되어 생산성이 더해지고 동시에 인생의 만족도가 향상됩니다. 코칭 효과는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개선. 코칭은 개인이나 팀 간의 의사소통과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팀 협력은 조직 내에서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 코칭은 개인이나 팀이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도전에 대처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는 개인의 웰빙과 업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기 모니터링과 책임. 코칭은 개인이 자기 모니터링과 책임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 위해 노력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코칭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이런 거죠. 코치의 특성, 피코치의 특성, 클라이언트나 피코치나 코치의 특성이 이제 피코치와 관계에서 이제 그게 이제 결국 성과로 나타난다 이렇게 쉽게. 지금까지 쭉 이제 왔는데 우리 잠깐 귀여운 우리 꼬마 동영상 보고 잠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났어. 배야. 해봤어. 해봤어. 해볼 거야. 왜 그러세요? 선생님 한번 봐주세요. 안 돼! 같이는 이뻐. 해줘보고 있어. 내 마음은 끝났어. 배야. 해봤어. 귀엽죠? 예. 힘들 때 손녀 보면 막 힘이 나고, 그죠? 꼬마애들 보면 이제 힘이 나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좀 힘들게 오셨는데, 좀 힘 좀 내시라는 의미에서 이제 영상을 틀어드렸고요. 이제 우리 한국 코치협회에서 이제 홈페이지를 한번 어떤 내용이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치협회 이제 이게 나뭇잎 모양인데, 마차, 바퀴 모양인데, 끝에 나뭇잎 모양 이렇게 돼 있고, 나무 잎을 이제 상징한다 이렇게 돼 있고, 코치 다음, 코칭 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음이라는 주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코칭은 어디서 왔을까? 아침에, 이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코치, 사륜마차에서 이제 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얘기를 이제 또 홈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아까 말했던 이제 둥그런 건 수레바퀴 모양, 겉에는 이제 나뭇잎 모양이다. 제목으로 설명을 있고요.
코치는 코치협회에서 말하는 코치는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고객의 삶의 목표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스스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또한 실행력을 높여주는 코치와 고객 간의 대화 프로세스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코칭 다음, 코치 다음은 이렇게 참고하고요. 그래서 이제 코칭 다음은 윤리 실천,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전문 개발 세분화 이렇게 해서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코칭 심리학.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과목이 코칭 심리학이잖아요. 그럼 코칭 심리학이 뭔지. 그리고 또 코칭 심리 학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학회에서는 또 어떤 홈페이지에 어떻게 또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냥 코칭 심리학과 코칭 심리학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칭 심리학을 한번 뭔지 한번 그 전문가들이 어떤 정의를 내렸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성인 아동 학습 이론 및 심리학 연구 방법에 근거해서 코칭 모델을 운영해 개인 생활이나 직장에서 행복과 퍼포먼스를 높이는 것이 이제 코칭 심리학이다. 지금까지 코칭 심리학이 뭔가라고 이제 제대로 정의된 거는 사실 없거든요. 근데 코칭 플러스 심리학, 응용 심리학을 활용한 코칭 기법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다른 분들도 계속 정의를 내린지 한번 보도록 하죠. 정상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기존의 치료적 접근 방법에 근거해 다양한 코칭 모형들을 토대로 일상생활에서 이들의 웰빙과 수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성인학습과 심리학적 접근법을 기반한 코칭 모델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사람들이 삶과 일에서 안녕과 성과를 높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리학 이론과 모형을 적용하여, 그죠? 심리학 이론과 모형을 적용하여 코치가 피코치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코치 자기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도록 도우며 궁극적으로 피코치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코칭 심리는 정상적인 사람,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코칭 심리는 심리학을 기반으로 진행하므로 상담 심리, 임상 심리 등의 전공자가 코칭 심리의 관점을 처음 가져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칭하고 이제 심리학이 이제 결합된 그런 형태가 이제 심리학으로 보여지고요. 두산백과에서 보면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코칭의 심리학적인 이론과 접근 방식을 접목한 심리학의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 긍정심리학이죠. 저는 긍정심리학과 접목되어 많이 활용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칭 심리학은 긍정심리학의 응용 분야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긍정 심리학보다는 코칭 심리학이 나중에 이제 나온 거는 맞지만 응용 분야라고는 이제 응용 분야가 될 수 있겠죠. 일부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확립된 심리학 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코칭 심리학은 행동과학을 체계적으로 응용함으로써 임상적으로 심리적 건강상 중대한 문제를 갖지 않고 특별한 고뇌에 빠져 있지 않는 개인을 대상으로 그의 생활 경험, 집단, 조직의 퍼포먼스를 높여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임하지 않는다. 또 코칭 심리학은 코치가 선수, 직원 또는 개인과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극대화하며 심리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움되 초점을 맞춘 응용 심리학의 한 분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쭉 보면 비슷한 거 있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코칭 심리학 이렇게 되어 있고 코칭이나 코칭 심리학이나 기본은 코칭이니까 변화를 위한 전문 분야가 되겠고요. 저희가 국제 코칭 심리학에서는 심리학 학위나 대학원 수준의 수료 자격을 갖고 적절한 전문 교육과 슈퍼비전을 지속적으로 받는 코칭 심리사에 의해 수행되는 것을 코칭 심리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네. 코칭 심리의 필요성 쭉쭉 나와. 이 자료를 다 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코칭 심리 역사는 소크라테스부터 이제 올라가고요. 코칭 심리학을 처음 이제 만든 사람,
게일 로드라는 사람인데 현대 코칭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고요. 최근에 넣었고 소크라테스 질문법. 코칭 심리는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 질문법부터 영향을 소크라테스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질문하는 방법 소크라테스 질문법이 뭐 유하다, 긴조하다 뭐 이렇게 있고요. 또 소크라테스 질문법만 아니고 데카르트 질문법도 뭐 질문할 때 좋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코칭 심리 역사는 이제 호주 이제 시드니 대학 심리학과에 석사 과정에 이제 코칭 심리를 이제 처음 이제 2000년대 호주에 개설했다. 그래서 호주가 이제 아마 코칭 심리 과목을 처음 되고요. 이 발전은 좀 뭐 중요한 내용은 사실 아니니까요. 네. 영국에서도 이제 코칭 심리 포럼 통해 이제 이런 저변이 이제 확대되고 있고, 국내 이제 코칭 역사를 잠깐 보면 2009년 탁진구 이희경이 주도적으로 코칭 심리 연구회를 이제 창설했다 이게 돼 있고, 2009년 6월 첫 창립 모임을 했고 쭉 나왔고요. 이게 이제 광운대 2011년 코칭 심리학과 이제 창립총회를 개설하고 이후에 박사 과정을 만들었거든요. 만들어가지고 현재 학교를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이제 강원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코칭 심리 박사 과정을 이렇게 일단 그 코칭과 코칭 심리학에 대해서 쭉 두 번째 시간 알아봤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